한국의 깊은 산골, 전기도 약하고 인터넷도 느린 그곳에 3명의 외국인이 찾아왔습니다. 배추 하나 제대로 못 만지던 그들이 어느새 김치로 연결된 가족이 되어버린 기적 같은 이야기.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삶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죠. 도망치듯 떠났던 삶의 빈틈. 그 해답은 뜻밖에도 한국 시골의 조용한 마을 안에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잠시 잊고 있었던 정이라는 감정을 다시 꺼내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을 담아 만든 이 이야기의 가장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레스트입니다. 미국에서 온 셰프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부주방장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요리에 대한 회의감과 공허함을 안고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가지산 자락에 있는 네왈이라는 곳이었죠. 저와 함께 온 사람들은 네덜란드 출신 맥주 양조사 파트리샤, 그리고 독일에서 온 음악치료사 스테판이었어요. 저희는 각자 다른 이유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농사일을 도우면 숙식이 제공된다는 팜스테이 프로그램 때문이었어요. 저는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며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기계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매일 같은 메뉴, 같은 플레이팅, 같은 칭찬들이 반복되면서 요리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파트리샤는 맥주 양조사로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일했지만 여행 중에도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새로운 곳에 가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어요 라고 버스에서 조용히 말했죠. 스테판은 독일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하며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왔지만 도시의 소음과 번아웃에 지쳐 정작 자신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서울에서 네와리까지 오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울산에 도착한 뒤 다시 마을버스로 갈아타야 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에서 벗어나 산과 들판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를 맞이한 사람은 농장 주인 부부였습니다. 한국인 김춘자 여사와 그의 남편 박경호 씨였어요. 김 여사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10년 넘게 외국인을 받아온 베테랑이라고 하시더군요. 경호 씨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묵묵히 흙을 일구며 살아온 분의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이 했겠어요. 김 여사의 첫 인사말이 마음을 녹였습니다. 경호 씨는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저희 무거운 짐을 자연스럽게 들어주시며 숙소로 안내해 주셨어요. 낯선 이방인인 저희를 향해 먼저 웃어준 두 분의 따뜻한 미소를 받으며 그 순간 마음속에 조용한 물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도 여기에 뿌리를 내려볼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6시 네와리 마을에 첫 햇살이 비치자마자 저희는 배추밭으로 향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 준비에 앞서 필요한 재료들을 직접 수확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김 여사는 올해 배추가 정말 잘 자랐어요. 김치 맛이 좋을 거예요 라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물을 캐다가 그만 뿌리를 반쯤 부러뜨리고 말았어요. 미국에서 아무리 정교한 요리를 해왔어도 흙에서 자란 채소를 다루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거든요. 이런 중얼거리며 부러진 물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파트리샤는 갓 수확한 배추를 담은 박스를 옮기다가 실수로 웅덩이에 빠뜨려 버렸어요. 오노, 정말 죄송해요. 파트리샤가 당황하며 젖은 배추들을 건지려 했지만 이미 흙탕물이 스며들어 있었죠. 스테판도 수레를 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감자자루를 엎질러 버렸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도우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실수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긴장감만 쌓여갔어요. 김 여사는 애써 웃으며 괜찮아요, 괜찮아요. 배추도 사람도 처음엔 서툰 법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속으로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오후에는 양념장 재료를 정리하는 일이 있었어요. 파트리샤가 고춧가루를 담다가 손가락을 베었는데 피가 나는 걸 보고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파트리샤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급하게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사용했다가 오히려 양념장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리고 말았어요. 짠맛과 단맛이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스테판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무도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호 씨는 묵묵히 저희 실수를 지켜보시며 조용히 정리를 도와주셨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희 3명은 말을 아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에서는 작은 한숨만이 퍼져나갔어요. 파트리샤가 일기장에 뭔가 적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가 정말 여기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배추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내가 바보 같았다라고 적었다더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요리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재료를 기르고 다루는 기본도 모르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김 여사가 저희 3사람을 따로 안 채의 작은 황토 온돌방으로 불러들이셨어요. 뜨끈한 온돌 바닥에 둘러앉은 저희 앞에 시원한 고로쇠물이 놓였습니다.
맑고 달짝지근한 고로쇠물과 함께 짭짤하게 말린 오징어도 함께 내어주셨어요. 온돌의 따뜻함이 엉덩이부터 온몸으로 스며들자 하루 종일 긴장했던 어깨가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김 여사는 한동안 말없이 저희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여기선 마음이 먼저 녹아야 손도 따뜻해져요. 급할 것 없어요. 그 말을 계기로 저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지만 온돌의 온기와 고로쇠물의 달콤함처럼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요리사였지만 정작 가족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곁에 있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전화가 왔을 때도 저는 주방에서 소스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와도 몇 년째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뤄야 다시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완벽한 요리를 만들면서도 정작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나눠 먹지 못했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수백 명의 손님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을 대접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거죠. 파트리샤는 오징어를 조심스럽게 뜯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랜 연인이 떠난 뒤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여행을 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과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의존적이었나 봐요. 파트리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후로 계속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지만 어디를 가도 혼자라는 생각뿐이에요. 사진은 많이 찍었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더라고요. 스테판은 가장 마지막에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음악 치료를 가르치던 아이의 사고 이후 음악이 무서워졌다고 했습니다. 리사라는 8살 여자아이였어요. 제 수업을 정말 좋아했는데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스테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로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사람을 치유한다고 했는데 정작 저 자신도 치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계시던 김 여사는 그때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하나씩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이곳은 실패하러 오는 데가 아니라 다시 살아보는 데랍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김치처럼 천천히 익어가는 거예요. 뜨끈한 온돌 위에서 그 따뜻한 품에 안기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섰어요. 어제의 실패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김 여사의 따뜻한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어서 이번엔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남은 재료들을 하나씩 챙기며 수제비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들에서 캐온 물을 정성스럽게 썰고 말린 표고버섯을 찬물에 불려서 육수를 우렸습니다. 버섯이 우러나는 향이 부엌 전체에 퍼지자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늘도 곱게 다져서 준비하고 밀가루 반죽도 김 여사가 가르쳐주신 대로 살살 주물렀습니다. 너무 치대면 질겨진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했어요. 하나하나 손질하면서 저는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 재료들이 날 도와주겠지.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웠던 재료들이 오늘은 친구처럼 느껴졌거든요. 무는 단맛이 나고 표고버섯은 깊은 향을 내며 마늘은 알싸한 맛으로 요리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사용하던 비싼 트러플이나 캐비어보다 이 소박한 재료들이 더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파트리샤도 새벽부터 마당에서 양념장을 다시 만들어보고 있었어요. 어제 베인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고춧가루와 젓갈을 조심스럽게 섞어가며 말이에요. 이번엔 천천히 해볼게요. 급하게 하니까 자꾸 실수가 나더라고요.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김 여사가 양념은 마음을 담아야 맛있어진다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정성껏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스테판은 마당 한 구석에서 기타를 꺼내서 김치송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김치 맛있는 김치, 할머니 손맛 그리운 김치 즉석에서 만든 가사에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따라 불렀습니다. 어제까지 조심스러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테판을 기타 아저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김 여사와 경호 씨도 저희의 노력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수제비 반죽은 너무 치대지 말고 살살 주물러야 쫄깃해져요. 양념은 처음엔 조금씩 넣고 맛을 보면서 조절하는 거야. 한 번에 많이 넣으면 돌이킬 수 없어. 경호 씨의 조용한 조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수제비가 완성되자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앉으셨어요. 김 여사가 첫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시더니 어머, 이게 뭐야? 정말 맛있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할머니 한 분이 국물을 한 모금 드시고는 어머, 국물 맛이 딱 한국이야. 외국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만든 음식을 한국 분들이 한국 맛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였어요. 파트리샤는 조용히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스테판의 기타 선율이 흐르자 모두가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포레스트가 만든 수제비, 우리 파트리샤 양념장이라고 부르시며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오후 모두가 함께 담근 김장김치가 태양광 저장고에 차곡차곡 쌓이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저희를 바라보며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김치는 우리 모두의 거울이야. 처음엔 생소하고 어색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되고 익어가면서 깊은 맛이 나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말에 저희 세 사람은 그제야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산골 마을이라고 생각했던 네와리는 의외로 첨단 기술이 숨어있는 곳이었어요. 김치를 보관하는 태양광 냉장 창고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있는 현대식 건물이었는데 지붕 전체에 태양열 패널이 가지런히 설치되어 있고 내부는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첨단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런 시설이 시골에 있다고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김 여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김치를 더 오래, 더 맛있게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창고 안에는 온도계와 습도계가 디지털로 표시되고 있었고 심지어 스마트폰 앱으로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미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정밀한 발효시설은 보기 힘들었는데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이런 기술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파트리샤는 유럽의 여러 농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연신 감탄하며 사진을 찍어댔어요. 네덜란드나 독일 농장에서도 이런 통합 시스템은 보기 힘들어요. 특히 김치처럼 발효식품을 위한 전용 저장고는 정말 처음 봐요. 맥주 양조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파트리샤였기에 이 시설의 정교함을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김장용 믹싱기도 있었는데 대용량 양념을 균일하게 섞어주는 기계였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거대한 드럼이 천천히 돌아가면서 배추와 양념을 완벽하게 버무려주는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이걸로 하면 몇백 포기도 금세 버무릴 수 있어요 라고 경호 씨가 설명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정교했습니다. 스테판은 메모장을 꺼내서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기술과 정성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독일에서는 기술과 전통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선 하나로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네요. 자동 온습도 조절기 앞에서 한참을 서서 작동 원리를 관찰하며 이런 시스템을 독일 음악치료센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김 여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농촌이 단순한 전통의 공간이 아닌 기술과 가치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현장임을 깨달았어요. 처음엔 손으로만 다 했는데 이제는 기계가 힘든 일을 도와주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외국인 친구들도 받을 수 있고 마을 어르신들 허리도 덜 아프고요. 김 여사의 말씀에서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경호 씨는 그런 장비들을 천천히 설명하며 저희에게 하나씩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말수가 적으신 분이지만 기계를 다루는 손길은 정말 능숙하셨거든요. 스위치 하나하나의 기능부터 안전수칙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기계는 일손을 덜어주지만 마음은 사람이 더 많이 나눠야 하는 거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은 스테판의 가슴에 특히 오래 남았다고 나중에 털어놨어요. 마을의 젊은 자원봉사자 김민수 씨가 저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모두 한국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이라는 점을요. 정부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지원해서 농촌도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전통은 지키면서 효율성도 높이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삼조죠. 저희는 한국 농촌의 미래지향적 모습에 다시금 놀랐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받아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김치 냉장고와 각종 장비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환경도 보호하면서 전통 음식도 더 잘 보관할 수 있다니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었거든요. 여기서 배운 기술과 철학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보고 싶어요. 파트리샤가 진지하게 말했을 때 저도 완전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김치가 완성되고 마을에 깊은 평온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날 저녁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두부조림과 미역국으로 모두를 위한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두부는 마을에서 직접 만든 것이었는데 콩 비린내 하나 없이 고소하고 부드러웠어요. 간장과 설탕, 마늘로 간을 맞춰 조린 두부조림은 한국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깔끔한 맛이었고 미역국도 멸치 육수로 깔끔하게 끓여서 김장으로 지친 몸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한식을 그저 매운 음식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김치도 그냥 빨갛고 매운 반찬 정도로 여겼고 한국 요리라고 하면 고추장과 마늘이 잔뜩 들어간 자극적인 음식들만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치 하나에도 배추를 기르는 농부의 정성,
소금에 절이는 할머니의 인내, 양념을 버무리는 가족들의 사랑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식은 진정한 정성의 음식이었어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없고 급하게 먹을 수도 없는 시간과 마음이 함께 만들어내는 음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5분 안에 완성되는 요리가 좋은 요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에 걸쳐 만드는 음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들어가는 정성이 바로 맛의 비밀이라는 것도요. 파트리샤는 저녁을 먹으며 김치를 담그면서 느꼈던 특별한 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양념에 버무릴 때 김 여사님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주시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처음으로 함께한다는 게 뭔지 정말로 알 것 같았어요. 혼자 여행하며 늘 외로웠던 파트리샤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나 봅니다. 혼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마치 큰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거든요. 스테파는 매일 저녁 마을 아이들과 음악놀이를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기타를 치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연주해주면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따라 불렀습니다. 때로는 즉석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 노래를 만들어주기도 했고 아이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여기서는 제가 치료받는 기분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제 마음의 상처를 서서히 어루만져주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아이 하나의 사고 때문에 모든 음악이 무서워졌는데 여기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음악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쁨을 다시 찾고 있어요. 스테판의 말에 김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약이지. 병원에서 주는 약보다 더 좋은 약이 바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야. 김 여사의 그 한마디가 저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음악치료사인 스테판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치료받고 요리사인 제가 마을 어르신들에게서 진짜 요리의 의미를 배우고 여행가인 파트리샤가 한 곳에 머물며 진정한 쉼과 소속감을 찾게 된 거죠. 팜스테이 초반의 불안감과 거리감은 어느새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를 진심 어린 따뜻한 정이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희를 포레스트야, 파트리샤야, 스테파나 하며 친근하게 불러주셨고 저희도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제 자신들이 이방인이 아닌 이 마을의 진짜 한 부분이라는 걸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농사일을 도우러 온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나누고 문화를 진정으로 체험하며 삶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웃음은 같고 나라가 달라도 정성은 서로 통한다는 걸 매일매일 깨달았거든요. 김장을 하며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 함께 나눈 식사 한 끼 한 끼가 저희를 이 마을의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김장을 마친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저희의 작별을 앞두고 마당에서 작은 잔치를 준비해 주셨어요.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윷놀이가 시작되고 시원한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 뭐. 유치 4개 다 뒤집어지자 박순자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내가 오늘 복 터졌나 봐 라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저희도 윷놀이 룰을 하나씩 배워가며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육가락을 던지는 것부터 말판 위에 말을 움직이는 것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도, 개, 걸, 윷, 모 각각의 의미를 배우면서 한국 전통놀이의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파트리샤는 백도를 만들어서 1등을 하며 할머니들의 박수를 받았고 스테파는 연속으로 거리 나와서 아쉬워하기도 했어요. 그때 김 여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건네주셨어요. 직접 밤늦게 바느질로 만드신 앞치마였습니다. 하얀 면천에 작은 배추와 고추 그림이 정성스럽게 수놓아져 있고 제 이름 포러스트가 한글로 포레스트라고 예쁜 글씨체로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앞치마 주머니에는 작은 태극기 모양의 장식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라는 증거란다. 너는 이제 우리 네와리 마을 사람이야. 김 여사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앞치마에는 김 여사의 정성과 사랑이 한 땀 한 땀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파트리샤는 그날 밤 자신의 여행 일기장에 특별한 문장을 적었다고 나중에 보여줬어요. 나는 김치를 버무린 그 손으로 내 흩어진 인생도 다시 버무렸다. 이곳에서 나는 진짜 집을 찾았고 진짜 가족을 만났다. 정말 시적이면서도 진심이 담긴 표현이었어요. 여행만 하며 뿌리 없이 떠돌던 자신의 삶을 이곳에서 다시 정리하고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스테파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만든 네와리 친구들이라는 노래를 기타로 연주하며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진짜 사람의 속도를 배웠어요. 독일에서는 모든 게 정확하고 빨라야 한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천천히 기다리는 것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어요. 김치가 서서히 발효되듯이 사람의 마음도 급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익어간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 모두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빠르게 흘러가던 도시의 시계,
1분 1초를 다투며 효율성만 추구하던 삶 대신 천천히 발효되는 김치처럼 저희도 기다리는 법과 여유를 갖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느린 과정 속에서 더 깊고 진실한 자신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성급하게 결과만 원하던 제가 이제는 과정 자체를 음미하고 즐길 줄 알게 되었어요. 김장을 하면서도 빨리 끝내야지가 아니라 이 순간을 충분히 느껴보자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경험이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와 경호 씨의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삶 속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봤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빠르게 살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의 너그러운 웃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온 외국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마음의 넓이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급할 게 뭐 있어? 천천히 가면 다 되는 거야. 사람 일이라는 게 닷대가 있는 법이지. 경호 씨가 하신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철학이었습니다. 오직 효율성과 성과만 추구하던 제 삶에서 이제는 의미와 관계, 그리고 과정의 아름다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이 모든 깨달음이 저희 세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큰 울림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 세 사람은 함께 경주로 특별한 소풍을 떠났어요. 김 여사가 경주는 우리나라의 보물 같은 곳이야. 천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니까 꼭 한번 보고 가야 해라고 강력히 추천해 주셨거든요. 진평왕릉 앞 넓고 평온한 잔디밭에서 저는 며칠 전부터 몰래 준비한 초콜릿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마을에서 배운 대로 천천히 정성과 마음을 가득 담아 만든 케이크였어요. 스테파는 김 여사가 새벽부터 정성껏 싸주신 김밥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그날이 바로 파트리샤의 30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저희가 미리 계획한 깜짝 서프라이즈였어요. 생일 축하해, 파트리샤. 한국에서의 특별한 생일을 축하해. 케이크에 30개의 작은 촛불을 켜고 한국어로 배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자 파트리샤는 완전히 깜짝 놀라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제 생일을 알고 이런 준비를 해주셨어요? 알고 보니 스테판이 짐 정리를 도와주다가 여권을 보고 생일을 미리 확인해뒀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며칠 동안 몰래 계획을 세워서 이 특별한 날을 준비했던 거죠. 파트리샤는 감동받은 나머지 연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를 반복했습니다. 생일에 이렇게 진심으로 울 줄은 정말 몰랐어요. 파트리샤는 고개를 숙이며 기쁨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혼자서만 보냈던 지난 몇 년의 쓸쓸한 생일들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네덜란드에서는 카페에서 혼자 케이크를 사 먹거나 호텔방에서 조용히 보냈던 생일들이었는데 이번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생일이었어요. 한국에서 맞이한 30번째 생일, 처음 만났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이었어요. 스테판은 조용히 기타를 꺼내서 파트리샤를 위한 특별한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해줬는데 신라 천년고분 앞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이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디어 퍼트리셔, 네와리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여라는 가사를 즉석에서 만들어 불러줬어요. 그 장면은 그 어떤 할리우드 영화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웠어요. 가을 오후의 따뜻한 햇살, 천년의 역사가 잠든 신라 고분, 그리고 진심 어린 우정이 어우러진 완벽한 순간이었거든요. 파트리샤는 촛불을 끄며 간절히 소원을 빌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이 소중한 우정이 평생 지속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고 하더군요.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마을 부엌벽에 정성스럽게 쓴 편지 같은 쪽지를 남겼어요. 김 여사님, 경호 아저씨, 그리고 네와리 가족 여러분, 내년 가을에 꼭 다시 올게요. 그때는 더 맛있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끓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도 더 잘할 수 있을 테고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포레스트 드림 김 여사가 그 쪽지를 보시고는 우리도 손꼽아 기다릴게요. 우리 아들아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파트리샤는 자신의 여행 블로그에 네와리, 내 인생의 두 번째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감동적인 긴 글을 올렸어요. 김장하는 과정부터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 한국의 농촌 기술까지 상세한 사진과 함께 진솔한 경험담을 적었는데 전 세계에서 온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요 라는 반응들이 넘쳐났죠. 파트리샤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 농촌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홍보대사가 된 셈이었어요. 스테파는 독일로 돌아간 후 네와리 프로젝트라는 음악 힐링 워크숍을 정식으로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배운 천천히 기다리며 함께 치유하는 방법을 독일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치유의 철학을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배웠어요. 김치가 천천히 발효되듯이 마음의 상처도 급하게 아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주면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라고 참가자들에게 매번 이야기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미국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빠른 서비스와 화려한 플레이팅이 전부였던 기존 레스토랑과는 정반대인 정성이 담긴 슬로우 푸드 레스토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와리 키친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배운 정성과 기다림의 철학을 담은 요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 네와리는 저희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 단순한 팜스테이 경험을 넘어서 인생의 진짜 의미와 행복을 깨닫게 해준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김치 하나 담그는 일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믿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의 외국인에게 한국의 시골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천천히 발효되듯이 마음도 익어간다는 말처럼 김장이라는 작은 일상이 이방인을 가족으로, 타인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따뜻한 변화가 스며들고 있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따뜻했던 순간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느 시골에서 누구와 어떤 김치를 담가 보셨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었던 순간은요? 그런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의 김치가 되어줄지 모릅니다. 함께 나누는 마음 언제나 감사합니다.